트럼프가 얼마만큼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느냐. 네. 삼성전자의 문제는 뭐 밸류업 발표를 하면 좋지만 더 근본적인 건 성장. $1 환율이 하여간 더 절하가 여기서 많이 되면 안 될 것이다. 올해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키워드 혹은 화두가 무엇일까? 뭐 이번에 뭐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는 조선주의 얘기하면서 또 이게 뭐가 부각이 됐던 건 뭐 머스크가 드론 얘기해서 그러기도 했고요. 하여튼 그거에 따라서 또 한국 증시의 방향성도 결정이 되고 또 주도주도 나오다 보니까 뭐가 될까 시장의 재료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뭐니 해도 반도체고요. 삼성전자가 정신을 차리고 잘 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미국은 결국 트럼프가 얼마만큼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하면서 리스크는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주가가 흔들리는 건 있겠지만 시장이 기대하고 본인이 약속한 것처럼 친기업적인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 이미 근데 최근 강요를 임명한 거 보면 이제 완전히 그 규제 완화를 확실하게 특히 이제 금융업종 같은 데 할 거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이 하여간 미국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는 결국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과거에 헝그리한 최고의 진짜 그 아주 헝그리하고 정신 바짝 드는 그런 긴장하는 그런 삼성전자 임직원의 모습. 그래서 기술의 리더십을 다시 되찾느냐. 그러한 조금 서광이라도 보이면 주가가 좀 바닥을 다질 수도 있고 외국인 매도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니 해도 결국 우리 대장주의 좀 전에도 제가 어디 전에 삼성그룹 부사장님 하셨던 분하고 점심 먹고 왔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퇴임한 이제 제 친구 삼성전자 사장했던 친구랑 저녁을 먹는데 하여간 조직이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라 헝그리 정신이 없고 패배 의식에 젖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추스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룹 이재용 회장이나 그 지금 대표이사들의 리더십의 문제인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미래 비전, 자신감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사는 건 꼭 삼성전자 기업 내용보다도 한국 증시를 사는 거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업이 많은 기업들이 발표했는데 아직도 뭐 그 물컵이 반이나 찼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지금 많이 비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전체 시가총액의 30% 차지하는 삼성그룹이 아직 전혀 발표를 안 했으니까 과연 한국 기업들이 밸류업에 진심이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국내도 걱정을 하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이게 뭐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보다 영향력이 삼성그룹이 줄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암만 잘해도 이 어떤 임팩트나 규모 위상으로 보면 삼성의 뭐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좀 그 막대한 현금 그것을 가지고 미래 성장할 수 있는 뭔가 기업들을 좀 M&A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외국 주권사 IB 대표도 했고 IB 부분에 뭐 상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를 전자가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속마음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그때 한 120조 현금이 있었으니까 딜을 많이 하겠구나. 근데 아무런 딜을 안 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그 본인들이 아마 삼성전자 관심이 있다고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는 두세 배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이제 사업 지원 타스크포스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전자가 M&A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관계사들이 뭔가 하려고 그래도 다 제동을 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 계실 때는 물론 비서실이 셌고 잔소리도 하고 감사팀이 떠서 이제 야단도 치고 그랬지만 일단은 뭐 검증된 능력이 있는 경영자가 뭔가 하고 싶으면 하라고 벌리라고 그러거든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2, 3년 후에 한번 다시 들여다봐서 꿀밤도 때리고 이제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니까. 되게 그러니까 보수적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문제는 뭐 밸류업 발표를 하면 좋지만 더 근본적인 건 성장의 그 돌파구를 찾아내는 거고, 외국 투자가 얼마 전에 제가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10조 원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고 그 중에 이제 3조 원을 소각을 하겠다. 나머지 7조 원은 뭐 하겠다는 얘기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저도 100% 공감하는 게 삼성전자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주주 환원이 아니라 성장에 돈을 투자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한 2조 원 딱 띄어서,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인재를 못 뽑고 있습니다. 급여가 애플이나 엔비디아보다 적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삼성전자 퇴임한 고위 중역 얘기가 미국에서 좋은 인력을 우리가 뽑으려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 심각한 위기거든요. 그래서 한 2조 원 뚝 띄어서 뭐 세계 최고의 인재 1000명한테 한 몇백억씩 주면서 그게 훨씬 더 삼성전자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AI에 부족하면 AI의 베스트를 뭐 몇천억을 써서 뭐 1인당 몇백억을 줘서 뽑아온다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얘기지만 너무 지금 삼성의 문제 심각해서 극약 처방이 필요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경쟁사는 국내에 있는 게 아니라 애플,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구글 이런 데거든요. 뭐 거기에 인사 정책, 거기에 인력을 뽑아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패키지가 좋고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경쟁은 그쪽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눈높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삼성의 그 인사 스타일로 사람을 다스리고 지금 뭐 경영진단실을 만든다. 이거 완전히 그 권위주의 시대에 잘못된 생각입니다.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9년인가요? 손정희 회장 뭐 엔비디아 지분 매각하고 막 그때 삼성전자 그럴 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하고 전략적 제휴 지분 인수하거나 그랬으면은 우리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이런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의 일이지만. 그러니까 ARM, ARM도 뭐 인수할 기회가 뭐 100% 경영권을 갖고 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분을 꽤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놓쳤죠, 되게. 그렇게 보면은 예전에 그 구글조차도 그랬죠. 안드로이드. 네네네. 야, 그러니까 기회는 있었는데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가 아직은 부족했네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오픈 마인드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대만 사람이 그런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홍콩, 싱가포르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 맡아서 해보면 대만 분들이 일하기 제일 편해요. 되게 겸손하고 팀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를 잘하는 게 그러한 그 민족적인 그러한 성격. 그러니까 이제 본토 메인랜드 때문에 항상 그 열등 의식이 있어서 이제 그런 그 마인드가 되게 있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저 대만 사람들처럼 동업으로 성공을 많이 하는 민족이 없다고, 나라가 없다고. 그러면서 협력을. 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되게. 네, 참 아쉽습니다. 자, 올해 어쨌건 삼성전자의 어떤 부진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금융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원화가 절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는 그래도 뭐 대장주들은 수출 기업이니까 그 환차익이 워낙 많고 뭐 여전히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데 이익을 좀 보고 그럴 텐데 이게 이제 환율 절하가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 그 국가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1480 얼마 전에 찍었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화가 돼서 1450인데 환율이 여기서 더 1500을 넘는다거나 이제 그러면 상당히 한국 투자를 외국 투자가들도 주저를 할 것이고 왜냐하면 싸게 살 수 있지만 내가 투자한 돈이 더 싸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그 원화로는 작년에 한국 주식이
10% 하락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20% 하락했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은 어이구 이거 뭐 손해가 뭐 극심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하여간 더 절하가 여기서 많이 되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게 뭐 그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율을 진짜 뭐 시장 원리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펀더멘털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옛날 얘기긴 하지만 1998년에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DJ가 취임하면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면 돌파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그러한 그 노력이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되게 원점에서 생각을 해서 이 진짜 개혁하고 구조조정을 해야지. 그러면 한국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면서 엄청난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좀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원래 우리 이제 25년도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한 2%, 2.1%, 네, 2.2% 이랬는데 기재부에서 1.8로 깎아버리고 네. 한국은행조차도 뭐 1.9인가 1.9죠. 예, 네. 이렇게 낮춰버리니까 야 이거 얼마나 안 좋아지는 건가. 이게 근데 비상계엄 이전의 수치라 비상계엄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 후유증까지 하면 이거 우리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최근에 JP 모간이 1.3%로 낮췄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3%는 진짜 와, 낮은 건데.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잠재 성장률 한 2%라고 놓으면 그거보다 다 낮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2% 중반대 성장하는데 미국의 한 반밖에 안 되는 성장률이니까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내수, 그러니까 수출은 저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이 앞으로 계속 중국의 제조업의 이 그 질적인 개선,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그 수출, 그걸로 인한 디플레이션 야기. 그래서 그러니까 제조업은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결국 경제는 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 살아나면 증시가 살아나면 내수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경제팀이나 뭐 장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다. 시장이 원하는 투자가들이 원하는 밸류업이나 구조조정, 거버넌스 개선을 하면 외국 자금이 먼저 들어오면서 시장이 살아나서 여기서 지수가 가령 2000 뭐 한 7, 800 가면 확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선순환이 되는데 왜 그 질질질 끌려다니냐. 제가 잔소리 겸 좀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이제 상법 개정이 먼저 돼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국 사람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국 상황을 보고 있고 그 사람도 상법 개정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이사회가 제대로 좀 기능하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틀 전에 제가 맡고 있는 거버넌스 포럼이 일본 전문가를 모시고 일본 개혁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1년 사이에 더 깜짝 놀라게 변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하고 100개가 넘는 지금 공개 매수 오퍼가 진행 중이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와서 회사 다 인수해서 상장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그 주주를 높은 가격에 사주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창업 패밀리 우리 더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 지금 세븐앤아이라고 우리 지주회사가 이제 그런 지금 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완전히 지금 우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한 현상은 경영진의 하나의 무능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경영진의 무능, 그다음에 지배주주의 방치,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되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외국 자본들이 막 M&A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경영 리스크가 생겨서 우리는 못하겠다가 이제 한국 경영자들, 기업들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의 입장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건 뭐 엄살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모펀드들이나 이런 데들은 경영권을 다 가져오려고 그러고 실제 MBK 같은 데들은 장외에서도 그렇고 장내에서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전체 지분을 다 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외국 투자가들의 99% 그다음에 심지어 행동주의자들도 경영권을 갖고 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제 지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창환 대표가 하는 온라인 파트너스가 두산밥켓의 문제점을 4가지를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는. 그게 이제 모든 주주한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배주주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싫으신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되게 이상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바뀌면 외국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그런 상태에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서 더 많은 세계 자금이 들어오는 거, 이거를 바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신흥국 지수에서도 대만 뭐 여기저기 밀려가지고 지금 뭐 많이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데 선진국 지수 가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되게 좋으신 질문인데 제가 작년 말에 네. 전 세계 큰 연금하는 몇 분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국 자산운용사 임원들이 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먼저 얘기하다가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뭐냐면 이제 한국 시장이나 삼성전자 시총이 너무 작아져서 이 존재감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가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지구 지수를 가고 싶은데 그게 한국한테 좋은 거네 안 좋은 거네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결론은 선진 시장을 가면 존재감이 거의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흥지수에서 선진시장을 가면 중소형주 다 팝니다. 중소형주가 망가질 거고 네. 삼성전자나 나머지 회사들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가들 그러니까 애플을 투자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으로 대체를 하면 되고 현대차는 들고 갈지 모르지만 거의 한 주식을 아무것도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말이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연기금 유럽 연기금의 아시아 대표하는 사람들하고 두세 사람 물어봤는데 다 동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 4년 전하고 지금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장이 괜찮고 삼성전자도 뭐 TSMC랑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지금은 이제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너무 시총이 망가진 상태에서 선진 지수를 가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기재부나 경제팀도 그걸 알고 지금 이제 덩치를 다시 키우는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기업들을 좀 제대로 이제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선진국으로 가면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로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물론 감독원이 이제 금년 2월에 공매도 금지한 걸 뭐 재개해 준다 그러지만 뭐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불확실성인데 일단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존재감이나 위상이나 그러한 밖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되게. 일단 우리가 좋은 상태로 우리 상장할 때 뭐라 그러죠? 메이크업 잘해가지고 네네. 비싼 값 받으면서 일단 올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가야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 갑자기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어느 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버넌스나 이런 거를 바꾸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 않고 그러한 세상의 흐름을 못 읽고 그러한 것을 정부가 계속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완전히 밖에서는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중이 MSCI, ACW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선진국 지수인데 거기서 비중이 뭐 큽니다, 되게. 최근에 그리고 뭐 시가총액들이 많이 커졌죠, 그렇죠. 일본들이. 자, 지금 트럼프 1월 20일부터 이제 이 정부가 출범이 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관세 정책, 보편 관세니 뭐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우리 경제가 참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타격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는 충격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쟁을 실제 직접 많이 하는 그러니까 뭐 일본하고 우리는 똑같이 20% 부과가 될 테니까 하지만 이제 중국이 60%가 부과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유리해진다. 그래서 실제 미중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나서 많은 중견기업 하는 창업자 대표이사분들 얘기 들으면 미중 관계가 안 좋아져서 우리가 진짜 회생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울 뻔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통신 장비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되게 좋을 수가 있고 그 점이 기업 이익으로 어떻게 표출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는 것도 있고 관세 부과가 되면 여러 가지 좀 어렵고 관세도 예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상대적인 게임에 있어서는 중국의 경쟁이 너무 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현재 우리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슈로 미국 쪽 라인이냐 아니면은 중국 쪽에 해야 되냐 아니면 중간에서 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밸류체인 요거를 가는 게 현재로서는 우리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뭐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더 심화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과거 뭐 저희가 그 냉전 시대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가 소련이 엄청나게 이제 따로 세계를 지배를 둘이 나눠서 했듯이 지금도 경제에 관해서는 최소한 이미 뭐 그 IT 부분에서 완전히 갈라섰고요. 왜냐하면 뭐 중국에서 소셜 미디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디커플링이 완전히 돼서 우리는 뭐 명확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기업은 이제 미국 밸류 체인에 이제 다가가는 모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정부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택할지는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겠죠. 네. 자, 지금 작년 아주 힘들었던 한국 증시. 근데 1월 들어서면서부터 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증시가 오히려 미국 증시가 빠져도 우리는 좀 오르는 디커플링화 되면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첫 끝발이 뭐 몸 끝발이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줄고 아니면 최근에는 며칠 동안은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된 거.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 매도도 기계 주문이 워낙 많아요. 알고 트레이딩이 많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트렌드를 아직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율,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의 전망,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하여간 제일 큰 것은, 삼성전자가 근원적인 경쟁력을 찾아갈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인들이 하여간 순매도를 좀 멈추고 순매수로 돌아서서 시장을 좀 뒷받침해주면 결국 뭐 우리가 외국인 영향력이 줄었다 그래도 결국 몸통은 외국인이거든요. 유통 그렇죠. 물량의 결국 반 정도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발표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더 안 좋아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그게 이제 딱 발표되는 순간 아이고 오늘 장은 망가졌구나 다들 포기했는데 의외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시장이 오히려 삼성전자는 오히려 3%대 뭐 급등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 뭐지? 되게 의아했던 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는 뭐 한 7조 5천억, 8조 원의 영업이익을 하지만 실제 펀드 매니저나 투자가들은 한 6조 원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6조 5천억 나왔으면 아유 뭐 이 정도면 선방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올해 한국 증시에 뭔가 대기업들부터 중소기업까지 좀 좋은 그 경영 활동을 통해서 주식도 좀 오르고 투자자들이 좀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이 거버넌스 이슈를 다루시는 분들도 뭐 정말 지금 열심히 하셔서 좀 상법 개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네,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우리는 또 열심히 응원해야겠죠. 네. 네. 자, 이제까지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